뭐야? 침 뱉고 시작하는 건 뭐야? 미안합니다. 좀 웃기게 생겨가지고. 밥 먹자. 네. 지난번에 이제 순대국밥도 평타 이상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까? 또 실패하기 힘든 메뉴가 이제 좋은 선택. 네, 돈가스. 돈가스. 예. 괜히 어설프게 잘하려고 하는 것보다 실패하지 않는 그렇죠. 것이 더 낫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네. 떡볶이, 순대 말고 다른 거 하려고 하면 항상 분식이 망하듯이. 네, 맞아요. 요럴 때는 이제 돈가스죠. 네, 아 너무 좋습니다. 한번 먹어볼까요? 예, 소스 뜯고요. 구먹입니까? 돈가스를 찍어 먹어요? 네, 저는 무조건 찍어 먹습니다. 무조건 찍어 먹. 왜요? 여자 아닙니다. 저는 무조건 찍어 먹입니다. 알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한가하게 돈가스를 먹고 있는 사이에도 네. 채권 시장이 박살이 났지 않겠습니까? 이게 진짜 자칫 잘못하면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큰 경제 위기로 간다. 어제 오늘뿐만이 아니라 저희가 녹화하는 날 기준으로 한 3일 연달아 경제 방송, 정치 방송 할 것 없이 레고랜드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 입술 인중에도 레고가 하나 올라가 있고요. 레고가 크게 올라가 있네. 왜 생겼냐면 피곤해가지고 강원도 가서 김진태 죽여야 됩니까? 이제 진퇴양난이라고 하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 문제는 자기는 사고 쳐놓고 지금 베트남 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디 방송 나가면 누가 이렇게 물어봐요. 지금 이 사안이 이렇게 꼬였는데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김진태를 할복을 시키거나 효수를 시키거나 둘 중에 하나다. 어차피 그렇게까지? 신뢰를 깎아먹은 거기 때문에 네. 전 세계에다가 우리가 이제 그 알려야 되는 거거든요. 대한민국은 김진태랑 관계가 없다. 대한민국은 김진태라는 정치인은 신용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인간이 뭐라고 떠들든지 그걸 믿지 말아라. 이런 인간은 믿으면 안 된다. 그걸 가장 확실하게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남대문 앞에다 효수를 하는 겁니다. 목을 잘라가지고 김진태의 목 이렇게 이 플랜카드 있죠 그거 옛날에 갑오정변 이런 거 끝났을 때 같이 광화문 내거리에 매다 달면 그러면 이 문제 해결됩니다. 채권시장 정상화됩니다. 김진태 뼈로 레고를 좀 만들고. 네. 예전에 김대중 대통령 때 네. 미국과에 대해서 MD 관련된 문서를 정리하는데 뭐 하나 잘못 썼어요. 그때 외교부 장관 날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잘못되었다. 이런 건 우리의 의도가 아니었다라는 걸 알렸거든요. 그 당시 외교부 장관이 반기문이었습니다. 역시 위대한 대통령이에요. 그때 싹 날렸어야 되는데. 날려야 될 사람들은 아는 거죠 이게. 날려야 될 사람은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인사를 한다는 거는 네. 누구를 어느 자리에 쓸 것인가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렇죠. 어떤 놈을 어느 타이밍에 적절하게 날릴 것이냐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꼬리를 사실 자를 필요가 있어요. 정치에서는. 근데 김진태는 뭐 흔히 말하는 윤핵관도 아니고 그렇죠. 그냥 검사였다 정도 비슷한 거 하나 있지만 꼭 지켜야 할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김진태 날려야 된다. 다만 여당 입장에서 김진태를 날릴 수 없는 이유는 김진태 실책으로 강원도지사의 보궐선거가 열리면 국민의힘이 당당하게 다시 표를 달라고 얘기하기가 힘들 겁니다. 박살나죠. 그리고 날아간다는 것 자체가 레고랜드가 정말 큰 사건이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당분간은 아마 김진태를 어떻게 할 수가 없을 건데 이 지방채가 불어나서 중소중견 검찰사들이 도산을 한다. 이러면 사실 날릴 수밖에 없을 겁니다. 제가 그래서 대통령께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아니 내후년에 총선이거든요. 네. 그 중간에 만약에 민주당이 국정조사 같은 걸 추진을 해가지고 김진태가 왜 이 지랄을 했는지를 밝혀내서 네. 물러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몰려가지고 내년 한 10월쯤에 물러나잖아요? 그러면 총선 때 재보궐선거를 같이 해야 돼요. 그렇죠. 그럼 더 줬대요. 제가 대통령님께 충원을 드리는 겁니다. 내년에 날리십시오. 내년 되기 전에 올해 연말 전에 날리면 내년 4월에 재보궐이기 때문에 어쨌든 시간이 좀 있잖아. 차라리 강원도만 날리십시오. 강원도 날릴 수 있는 심플한 방법이 있잖아요. 압수수색을 들어가요. 한동훈 장관 잘하는 거 있잖아요. 한 200군데 압수수색을 하면 이거는 김진태가 물러나지 않을 수가 없다. 이런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김진태를 안 날리면은 진짜로 말씀하셨다시피 총선에서 만약에 보궐선거를 같이 하잖아요. 도지사를. 다시 열린 보궐선거에서 원래 정당이 가져갔던 적이 최근에 없습니다. 민주당이 서울시장에서 개박살 난 것 같이. 네. 거의 다 내줬어요. 거의 다 내줬고 중요한 거는 경제를 박살냈잖아요. 경제를 박살냈으면 누군가에는 생계와 일자리 봉급받는 그 날짜 자체를 없앤 거거든요. 엄청 치명타입니다. 그리고 민주당에서는 우리 광재 아직 있잖아요. 삭발하신 거 머리카락 마린 잘하셨죠? 준비하고 계세요? 알겠죠? 어쩌든 우리 광재를 다시 부를 수밖에 없는
야, 이 씨발 우리 강제 20년째인데 우리 강제가 30대에서 지금 60대에 가까워졌는데 지금 우리 강제는 아직도 네. 야, 60강제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이 정치인이라는 게 한 갑자 돌아야 이게 그러면 회갑이 돼야 좀 사람이 여무는 감이 좀 있어요. 그래요. 우리 초년의 강제. 성공은 오히려 독이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강제 한번 네. 좀 준비를 준비를 그러면 하시고. 그런 식으로 치면 그 젊어서 성공한 우리 준석이 네. 우리 준석이도 한 60까지 한번 푹 섞여가지고 그때쯤 한번 그분은 뭐 60까지 뭐 술 마시고 하고 싶은 거 다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다만 원하는 딱 하나. 그렇게 하면 요전할 것 정치만 못 할 겁니다. 하고 싶은 거 뭐 방송도 하시고 좋은 세상 오면은 뭐 TV도 나갈 수 있고 할 수 있겠지만 정치는 하지만 못 할 겁니다. 정치를 못한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아니 뭐 중앙일보 기사 보니까 뭐 짧게 그거 치고 넘어가면 그 성매매 특정 여성이 예, 특정되었다 뭐 이런 기사를 제가 본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준석이랑 친해. 예, 그래서 이것도 가능하구나. 그 옛날에 있었던 일인데 저희가 농담적으로 얘기했거든요. 이거 증거 못 잡는다. 10년 전인데. 공소시효도 지났고 증거 못 잡는다는데 오빠 저였어요 이게 지금 나온 거 아니에요 지금? 갑자기 나였어요 이렇게 나온 거 아니에요? 이거 사실은 그렇지. 준석이 오빠 오랜만이야. 이런 애 나온 거 아니야. 대전 모 호텔에서 만났던 사람이 그 사람이 바로 접니다. 이게 나왔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야, 대단합니다. 뭐 찾았다면 정말 대단한 정보력인데 찾았겠죠. 설마 뭐 조작했겠습니까? 또 이준석 얘기니까 조작되는 말은 저는 별로 신경 쓰진 않을 거예요. 아니 어쨌든 뭐 그런 세상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진짜로 윤석열 대통령이 용단을 늦게 내려서 2024년 총선에 강원도에서 보궐선거를 치르잖아요. 그리고 우리 강제가 60강제로 돌아와서 우위를 점하잖아요. 그렇지.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게 선거는 지역구별로 가서 강원도 쓸려나가. 강원도를 민주당이 다시 한 번 더 휩쓸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 강원도 어렵다고 해서 안 나가려고 하는 사람들 있거든요. 쓱 강원도에서 이제 지역구 활동 이제 뭐 족구 대회 이런 데서 인사하고 있을 겁니다. 민주당 사람들. 그게 되게 중요한 얘기인 게 비례대표 최근에 사람들. 이제 그런 얘기가 있어요. 김진태가 왜 저지랄을 하는지 너무 궁금해가지고 아니 왜 저런 미친 짓을 하나. 네, 그게 중요한 거죠. 이게 생각해보세요. 이게 난리가 나니까 바로 일주일 뒤에 나와가지고 돈 갚을 겁니다. 내년 1월이면 우리가 예산 편성해가지고 2천억? 그거 강원도 전체 예산으로 치면 별거 아닙니다. 갚는데 그럼 왜 그 지랄을 했냐고 애초에. 그렇죠. 이렇게 빨리. 아니 당장 일주일 안에 예산 편성한다고 약속해가지고 내년 예산에 반영을 해가지고 통으로 갚아버릴 수 있다고 하면서 그러면서 회상 절차를 왜 밟아? 왜 디폴트를 하냐고. 그러면 그건 너무 명백하게 정치적 의도가 있었다는 게 뻔한 거 아니에요. 심지어 2천억 원이면은 알펜시아를 하나 더 지을 수 있어요. 강원도에 이를테면 그런 큰 돈을 왜 갑자기 내년에 갚아야 되는 상황을 만드냐 이거예요. 너무 이상하잖아. 저건 도대체 무슨 목적으로 저지랄을 하는가? 다른 목적이 있을 것이다. 있을 것이다. 근데 지금까지 나온 얘기, 정치권에서 뻔하게 나온 얘기는 최문순 전 지사를 조지려고 네. 저거로 잡아 들어갔다. 거기까지는 다 이제 뭐 예측 가능한 범위예요. 그리고 사실은 회생 신청을 하는 것도 회사가 회생 절차에 들어가게 되면 문서를 들여다볼 수 있게 되거든 이제. 그동안은 영업 기밀이라고 해가지고 강원도더라도 공사니까 이거 네. 별도 법인이니까 그냥 막 문서 내놓으라고 못해. 근데 회생 절차로 들어가면 야 니네 그동안 사업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보자. 내놔봐. 이게 가능하거든. 네. 그래서 이걸 본 다음에 최문순을 조지려고 그래서 배임 혐의로 몰아가려고 왔고 짰다. 이게 지금까지 정치권에 나와서 대체적인 얘기였어요. 근데 이걸로 부족해. 아니 그럼 왜 최문순을? 문재인도 아니고 이재명도 아니고. 정치적 중량감이 그렇게 높지 않은데. 아닌데. 네, 재무수 기자 미안해요. 죄송합니다. 네. 아무 욕심이 없는 사람이네 그분이. 얼굴 보세요 무슨 욕심이 있겠나. 아무런 욕심 없는 아무 욕심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분 심지어 인터뷰하면 혼자 오세요. 삼선 도지사를 했는데 자기가 운전한다고 그 양반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런 분인데 최문순을 왜 노리냐 얘기를 들어보니까 김진태 입장에서는 이게 끝이 아닌 거야. 자기 대한민국 검찰 출신, 대한민국 검사 출신인 내가 강원도지사가 됐어. 그러면 재선을 한 다음에 대선으로 간다. 이런 그림을 그리고 있단 말이야. 집단에는. 네. 근데 그러자니 2024년 총선 할 때 최문순이 출마를 해가지고 접경 지역 철원이나 아니면 자기 이제 본인 정책 고향인 춘천이나 이런 데 나와가지고 영서 지역에서 만약에 최문순이 돌풍을 일으켜 버리면 곤란하다 이거야. 그 다음 재선도 굉장히 좀 쉽지 않은 싸움이 되는 거고 더 큰 꿈을 꾸기에는 걸림돌이 된다. 그러면 지금 날려야 된다. 이런 그림을 그리고 있다라는 얘기가 강원도 정가에 파다하게 돌아다닙니다. 그러면 60강제 전에 삼선 문순을 먼저 날리겠다. 네. 그런 거죠. 신박한데. 강원도에서는 영향이 상당하니까. 네. 굉장히 일리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정적 제거를 완벽하게 하는 그렇지. 예, 전임 도지사의 공적을 지우는 게 아니라 과거의 초점이 아니라 미래의 정적을 제거해둔다. 그렇지. 아, 요 게임으로 가는 거네요 지금. 자기 정치적 걸림돌이 될 수 있는 사람을 지우기 위해서 네. 대한민국의 채권 시장을 박살을 낸 거죠. 저는 근데 이 의견에 반대합니다. 아, 그래요? 김진태가 그 정도의 머리가 되지 않습니다. 이거는 너무 머리를 많이 썼어요. 지금. 이렇게 김진태 도지사가 머리가 좋다는 걸 인정하는 겁니다. 저는 100% 그럴싸한 시나리오라고 생각을 하는데 김진태 도지사 머리에서 나올 수 없다. 김진태 도지사가 지금 정직한 후보 2라는 영화도 깔끔하게 조지지 않았습니까? 개봉 전에 조지지 않았습니까? 강원도지사 거짓말 잘하는 도지사 제 얘기인 것 같습니다 해놓고 영화 제작자가 죽겠다고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정말 열심히 만들었다고. 예매 다 취소됐다고. 그래서 진퇴양난이라 뭐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그때 그 얘기를 그때 한 겁니다. 사실 저는 이번 일을 계기로 한국이 굉장히 좀 경제가 어려워지고 힘들어지고 이런 이 측면을 우리가 잘 커버하는 거랑은 별개로 좀 다시 한번 좀 반성적으로 돌아볼 필요가 있다. 제가 늘 하는 얘기가 한국 보수는 무능해서 안 된다는 거거든요. 이게 잘못된 레토릭이에요. 네. 진보는 뭐 도덕적이고, 보수는 능력 위주고, 그래서 뭐 이명박 같은 소위 이제 성공한 롤 모델을 갖고 있는, 그래서 이제 성공한 보수가 성공한 대한민국을 만든다. 경제는 보수다. 이런 소리 많이 하거든. 그게 프레임이죠. 완벽한 프레임이죠. 항상 프레임이죠. 안보는 보수다. 이게 얼마나 개소리인지를 지난번에 우리 한번 쪼개봤지 않습니까? 그렇죠. 쥐뿔도 모른다. 네, 그 뒤로 포도 쏘고 그랬어요. 개 무능하다. 네. 또 하나는 뭐냐면 경제는 보수다도 존나 허망한 거예요. 이번에 봐봐, 김진태 강원도지사, 강원도의 행정을 총 책임져야 되는 사람이 신용평가라는 게 뭔지를 몰라요. 그래놓고 어저께 엊그제 한다는 소리가 뭐야? 나와가지고 아니 저는 회생을 신청한 거지 디폴트를 선언한 게 아닙니다. 그게 같은 소리야 이 미친놈아. 회생을 신청하면 디폴트라고. 나 진짜 너무 황당해가지고 그러니까 그 자기 머릿속에서는 그런 그림을 그린 거야. 2010년에 이재명 성남시장이 모라토리움을 선언하고 막 멋있게 막 쫙 해가지고 빚 다 갚았습니다 뭐 이런 거 하니까 약간 비슷하게 저는 회생을 신청합니다 이렇게 하면은 약간 모양을 비슷하게 흉내낼 수 있을 줄 알았지. 네. 근데 이걸 모르는 거예요. 디폴트는 그냥 배째라가 되는 거고 모라토리움은 빚을 나중에 갚겠습니다. 설계도는 이렇습니다. 이걸 제시하는 거예요. 완전 다른 얘기예요. 시장에서 받아들일 때는 이거는 그냥 붕괴하는 거고 이거는 늦어지는 거예요. 완전 다른 얘기거든. 둘 다 리스크가 크지만 게임이 안 되는 리스크인데 이게 차이가 뭔지도 이해를 못해요. 이런 사람이 지금 도의 행정을 책임지겠다고 나와가지고 자기가 보수정당 출신이니까 경제를 잘한다. 경제는 우리 진짜 이지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것도 구분 못하는 사람이 지금 미래의 정적 제거를 위해서 했다고? 미안합니다. 강원 도민이고 기자한테 너무 속았네 내가. 네, 아니 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기본적으로 김진태 도지사가 저도 성남시장 이재명의 벤치마킹이 어느 정도 있었다고 봅니다. 묘하게 상대 정당들이 상대 정당에 가장 미워하는 사람들을 롤모델을 세우는 때가 있어요. 모든 지금 지자체장이 처음 된 국민의힘 사람들은 이재명 코스를 가려고 할 겁니다. 자기 지역구 내에서 전임 시장이나 전임 지자체장 이름 지우고 내 거 뭐 하나만 딱 만들어서 올라가려고 할 거예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맞아. 그리고 민주당 내 사람들은 또 반대로 가겠죠. 인지도를 어떻게 올릴 것인가에 대해서 어떻게 올려요? 뭐 사람 많은데 기웃거리겠지. 특정하진 않았습니다. 자, 어쨌든 국정조사에는 열심히 안 하고 주로 광장 위주로 활동하는 사람들. 그러니까요. 그런 그렇게 말씀하셨다시피 국정조사를 어떻게 할 것인가가 사실은 정치인의 역량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우리가 지금 보면은 인사청문회나 국정감사 질의를 하는 거 보면은 그 사람이 유능했는지 유능하지 않은지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질문을 할 때, 질의를 할 때 내가 하고 싶은 질문이 있으면 이걸 결론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실수하는 모습을 연출해 주거나 그 사람이 거짓말했을 때 또 다른 자료를 제시하면서 거짓말했다는 걸 현장에서 입증해야 되거든요. 그렇지. 질문을 기본적으로 3단계를 거쳐야 돼요. 내가 준비한 거 하나 던져서 얘가 떡밥을 물면 그렇지. 아닌데 이거 해야 되거든요. 네. 근데 지금 아닌데를 먼저 꺼내가지고 야! 맞지? 아닌데? 근데 아닌데가 저쪽에서 나오는 거야. 아닌데를 내가 한다고. 와, 씨, 답답하네 진짜 이 새끼들 이거. 이러니까 사실은 한동훈 장관에 붙어서 털리는 몇몇 의원들이 나오는 이유가 다 이런 거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래서 그 얘기를 듣자면 딱 그 얘기가 생각이 나거든요. 이게 도가 하나의 이제 지방 정부가 시스템으로 운영이 될 때는 과정과 절차가 있어요. 그래서 저런 엄청난 결정을 할 때는
브레이크가 원래 작동을 하도록 돼 있거든. 어? 이게 원래 중앙정부에서 파견 나가 있는 파견 공무원들도 있고 아니면 도 내에서도 도지사가 있다 그러면 부지사가 보통 강원도 규모에서 두 명이 있죠. 그래서 정무부지사 이거는 자기 정치적 파트너. 그리고 한 명은 행정부지사. 그래서 이제 늘공 출신 공무원으로 쭉 올라와서 도의 행정 시스템에 대해서 이해도가 높은 사람.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원래 같으면 지사님 그거 그러면 안 되면 큰일 납니다. 그거 나중에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그래요? 이거를 해줘야 돼요. 근데 이 브레이크가 작동 안 했잖아. 그러면 여기 이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단 얘기예요. 어떤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이 시스템을 망가뜨리고 그냥 무한 질주를 해버렸다. 윤석열차처럼. 그랬을 때는 이거는 국정조사를 해야 돼요.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경제에 심대한 타격을 입힐 수 있는 위험을 초래했잖아. 근데 그 결정 과정이 불투명하고 뭔가 다른 목적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절차를 어기거나 제대로 거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이럴 때 국정조사를 해가지고 법적으로 조져야 돼. 그럼 형님 말씀을 종합해 보면 하나죠. 두 개죠. 하나는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묵살하고 달렸을 경우. 두 번째, 워낙 취임 초기라 안 된다고 얘기를 했다가 그쪽에서 레이저를 쏘니까 됩니다로 바꾼 거. 그렇지. 근데 첫 번째든 두 번째든 김진태는 안 된 겁니다. 둘 다 문제죠. 예. 왜냐면 두 번째는 늘공은 뭐 착해 봐봤자 뭐 징계. 근데 뭐 내가 의견을 제시한 흔적은 분명히 남겼을 겁니다. 공무원들이 자기한테 책임 돌아오는 거 싫어하기 때문에 그치. 짧게라도 반대 의사를 표현했거나 그것과는 다른 이야기 남겼을 겁니다. 그렇다면 도지사가 밀고 나갔다고 볼 수밖에 없겠죠. 밀고 나갔을 때 그러면 같이 들어온 정무직 공무원 김진태가 당선돼서 선출된 공무원, 선출된 권력 옆에 붙어서 들어온 팀들이 있습니다. 그런 팀들 있죠. 이 팀이 전체적으로 사실상 무능했다. 해결사들이죠, 걔네들이. 네. 네. 이 팀이 전체적으로 무능했다. 또는 말씀하신 어떤 그 의혹에 눈이 멀어서 그냥 앞뒤 고려하지 않고 달렸다. 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 거죠. 아니, 일단 기본적으로 기재부 새끼들 뭐 했는지 모르겠어요. 저 연병을 떠는데 도지사가 나와가지고 디폴트 선언을 해가지고 그 뒤로 3주가 흘렀거든요. 말이 안 돼요. 터졌을 때 조치가 바로 들어가야 돼요. 다 터져 나오고 나가지고 나중에 이걸 수습을 하려고 하니까 5조가 들어가는 거예요. 5조였으면 막았을 거, 5천억이었으면 막았을 거를 여기까지 키운 거는 일단 기재부가 1차적인 이유가 있고 그리고 이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왜 김진태를 내가 진짜 극단적으로 효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냐면 지방자치제를 무너뜨리는 짓이에요, 이게. 지방정부에 대한 신뢰를 결정적으로 깎아먹은 거기 때문에 지방이 보증한다라는 룰을 깬 거죠. 의미가 없어져 버린 거야. 이제 어떤 형태의 그게 기초단체든 지방자치단체든 뭐가 됐든지 간에 심지어 강원도 같은 규모에서도 사업한다고 돈 빌려줬더니 들어 누워버렸다. 그러면 다른 데는 어떻게 뭐 성남시 뭐 아니면 뭐 용산구 뭐 이런 데서도 다 개별적 사업해야 돼요. 근데 그 사업들을 돈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고 땡겨다가 하는 거라거든요. 그게 보증해주고 이자 주면서 땡겨다가 사업하고 나중에 갚는 건데 이거를 강원도부터 깨버리면은 나머지 지자체들은 사업 하나도 못해요 이제. 적어도 그 행정지자체보다 작은 곳은 아예 믿을 수 없는 다 거죠. 죽는 거야 진짜. 우리가 이러면 왜 지방선거를 해가지고 지방정부를 따로 뽑아요. 지방정부별로 별도의 사업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주기 위해서인데 주면 뭐해. 아무도 돈 안 빌려줘가지고 이제 사업을 할 수가 없는데. 이런 상태가 됐을 때 진짜 심각한 미래가 기다릴 수가 있다. 그러면 완전히 대한민국 민주주의 후퇴예요. 이 엄청난 일을 저질러 놓고도 베트남 갔다니까 지금? 미친 사람 같아 진짜. 쌀국수 먹고 못 싶었대요. 들어오게 해야 돼. 여권을 뺏어야 돼. 이재명과 결정적으로 차이가 나는 지점이 저는 그거라고 보는데 네. 모라토리엄 선언, 뭐 디폴트 선언 이런 거 어려운 걸 다 떠나서 뭔가 제동을 걸었어요. 전임이 했던 걸 제동을 걸었다는 건 뭐 그래 그럴 수 있다 치자 정치적 수단으로. 근데 두 번째는 뭐냐면 이재명 그래서 호화청사라고 얘기를 들었었던 그 성남시청을 성남 시민들에게 모두 개방을 해버렸습니다. 모두 개방을 하면서 지금 현임 시장인 나의 공으로 만들었어요. 이 성남시장에 뛰고 놀고 하는 것을. 사실은 저도 제 어릴 때까지만 하더라도 부산에 자랐기 때문에 부산시장에 가서 논다는 생각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성남시청은 그걸 해냈거든요. 성남시장실도 개방을 하고 앞에 아이스링크 막 만들고 그러면서 필요 이상으로 크게 지었다는 건 사인을 주긴 했지만 이것을 돌려서 내 공으로 만들었어요. 시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거. 그러지. 레고랜드가 뭔가 마음에 안 들어 또는 친문수를 날리고 싶다라고 한다면 적어도 레고랜드를 어떻게 더 성장시킬 것인가 나한테 유리한 것도 하나는 그렇지. 마련해놔야 돼요. 정치적으로 내가 뭘 잘했다는 거 하나를 남겨놔야 되는데 평생을 검사로 살아오니까 이 새끼 나쁜 새끼로 결론이 끝나면 내가 잘한 게 되는 거예요. 이게 정치인의 마인드가 없는 거예요. 검사의 마인드인 겁니다. 누군가를 기소해서 이 사람이 범죄자로 되면 나의 공적이 되는 거거든요. 정치인의 마인드는 어떤 걸 해서 국민들이 좋아하면 나의 공적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마인드 세팅이 완전히 다르다 보니까 그냥 검사의 마인드로 갔다. 그러고 보면 김진태는 도지사 되기 전에 국회의원 시절에도 크게 한 게 없습니다.
조선일보 주필 날린 거 있어요. 어. 그게 공적이잖아 실제로. 그런 거 있죠. 그런 거 했던 거예요. 윤석열 검사를 향해서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정치적인 못된 검사다. 이 말은 공식적으로 했던. 네. 네, 그리고 그때는 사실 국회의원이랍니다. 참된 국회의원이었는데. 우리가 그때 알았어야 되는데. 돌아와요 김진태. 네. 돌아오세요. 탈당해서 정의당으로 가십시오. 어쨌든 민주당은 안 됩니다. 어쨌든 오늘은 네. 저희가 이제 베트남에 가 있는 무능한 도지사 그리고 이제 다시는 안 돌아왔으면 좋겠는 그대로 그냥 베트남의 영주를 했으면 좋겠는 도지사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눠봤는데 보수는 경제다. 유능한 보수, 개뿔 아무것도 없다는 거를 다시 한번 좀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무능한 검사만 계속 남고 있습니다. 자, 지금 저희 10월 마지막 주인데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11월, 12월. 11월, 12월이요. 네, 김진태. 김진태. 김진태 저렇게 뭉개지 않을까요 또? 아, 저렇게. 그래서 저도 좀 걱정이 되는 게 주호영 원내대표 나와서 레고랜드 발이라고 하더라고요. 아니, 레고랜드는 사물이에요. 걔가 갑자기 쭉 나와서 뭘 얘기를 했습니까? 누군가가 지시를 해서 이렇게 터진 겁니다. 여러분, 김진태 발로 쓰셔야 됩니다. 김진태발 채권시장 경세 이런 걸로 좀 이제 다시 좀 순화해서 써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도 잘 먹었습니다. 네.